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 농산물 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 양곡을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 보급, 농업 기반 시설 지원, 친환경 농업, 농기계 교육 및 수리, 농업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 보급 담당과 김정빈 차석입니다. 가축 방역 및 사양 관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유기견 보호 관리, 축산물 판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호식 축산 방역 담당과 김서진 차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과 목표, 주요 추진 시책 사업 16개 사업, 신규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는 농촌 자원 확대 발굴과 6차 산업 육성, FTA 대비 미래 농산업 육성 기반 조성,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미래 농업의 인력 육성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시책 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장님 사업 개요 추진 사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짜리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은 2개년간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육묘장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일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모 9만 장을 전량 공급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2억 2천만 원을 지원해서 영랑동 1개소, 대포동 1개소, 2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내년도는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간 12억 7,400, 농협 4,400만 원을 지원해서 2개소 7종 24대의 농기계를 확대를 해서 임대하여 줌으로써 농가의 부채의 주 요인인 농기계 구입 부담금을 해결하고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 운용 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2년 차인 내년까지는 일명을 확보를 해서 3차 연도인 2022년도에는 국비 농기계 임대 사업을 유치하여 종합적인 임대 농기계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은 2억 2,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하도문의 쌈차와 가채류, 은골마을은 딸기와 블루벨리, 장천은 친환경 쌀과 햅쌀 메주, 상도문 1리는 찰옥수수 떡, 이목리는 들기름을 개발했는데 이런 마을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리와 새싹쌈을 특화 장목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칼라 옥수수와 양파, 시금치를 특화 장목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아열대 과일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 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는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에 136호를 육성하는데 4,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농업인 대학을 6개월간 운영하는데 2천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하는데 1,400만 원, 농촌 잠재 인력,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비에 1,100만 원, 농업인 우량 종묘 공급 사업에 3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집중 육성을 해서 기술과 이론이 체계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농업인으로 반드시 육성해 내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로컬푸드 활성화 안전화 생산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6,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로컬푸드 연중 생산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로컬푸드 사업단 활성화 사업비에 1,100만 원, 척산 조격공원 로컬푸드 장터 운영 및 농산물 판매대 제작비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학교 급식과 연계를 하는 한편 다양한 판로처를 확보해 나가고 로컬푸드 직매장 규모도 지금 현재 17평방미터에서 165평방미터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농업 실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환경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금년도 1억 1,7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산단지 30헥타 조성과 제초제 절감형 친환경 상수원 보호 농업 50헥타를 조성을 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토양 살리기 운동을 2회를 실시를 해서 친환경 실천 농산물을 생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고령화로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둑 예측이라든가 멀칭용 부직포를 지원해서 농가의 고충을 해결을 해서 더 이상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금년도에 사업에 역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선 쌈채류 시장 점유율 향상 사업은 그동안 하도문 쌈채 단지를 대상으로 3개년간 2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배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팜으로 제어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130동을 설치를 했고 쌈채소 공동 작업장을 162평방미터를 신축을 하였고 쌈채소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쌈채소 세척 장비와 저온 저장고 유통 차량을 지원해서 기반을 확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진공 포장기를 저희들이 구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소 점유율이 60%밖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유를 못하고 있지만 추경에 5천만 원만 확보를 해서 진공 포장기기를 지원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한다면은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점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유통 기반 구축 및 학교 급식 추진 사업은 포장 디자인 개발과 포장 지원으로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와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품격 및 가치 제고를 통한 학교 급식 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13억 1억 3,2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특화 작목 육성 및 품목별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과 소규모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을 하고 학교 급식 추진 사업비에는 유통 전단 직원을 확보하여 농가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촌 체험형 축제 및 소규모 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쌈채 축제, 벚꽃 축제, 딸기 축제, 벌꿀 축제, 반려견 문화 축제를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딸기 축제는 마을이 아닌 개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도문 1, 2마을이 이제 요청을 해서 하도문 쌈채 축제가 벚꽃 축제 기간을 피해서 쌈채 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바꿔서 개최하다 보니까 기상적인 이변이라든가 바람이 분다든가 그다음에 벚꽃 개화기에 상춘객이 많이 오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을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양계 마을이 그 공통 합의점을 저희들이 발굴해 내고자 요즘 계속 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축제를 그렇게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기상이 좀 온도가 올라가서
벚꽃 축제는 4월 6일과 7일 개최 예정에 있고 두 마을과 공동 합의점을 발굴해내서 양 마을이 서로 불편이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 대응 및 농작물 생육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3,600만 원을 지원해서 병해충 공동 방제 사업에 300헥타, 벼 재배용 상토 지원에 360헥타, 찰옥 수수, 작곡 재배단지 조성, 소형 농기계 공급은 16대 85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산비 절감과 대농민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재단 운영은 2017년도 12월 달에 2대를 구입하고 지난해 2개 방재단에 4명을 구성해서 66농가의 140헥타를 방제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드론 방제 기술과 함께 축적된 노하우를 토대로 금년도에는 방제 횟수를 3회로 늘려 추진을 하겠습니다. 드론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대두된 문제점은 방제 희망 농가가 급증할 것으로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방제보다 60배의 노동력이 절감되고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많은 농가가 희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방제는 협소한 지역은 방제가 불가능하여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 분무기로 방제토록 하고 홍보와 이해를 사전에 시켜서 농민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농업인 생활안정 및 안정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을 맞춤형 비료 및 배합사료 구입비 차액 지원으로 포대당 1,000원을 지원을 하고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로 1,000평방미터당 9만 5천 원 중 50%를 지원을 해서 고령으로 인한 농업이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자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째 도시생활농업 추진입니다. 도시민의 영농 경험을 통한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을 하고 도시민의 정서적, 문화적,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결국에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의 주체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금년도는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주말 가정 농장 분양에 한 223가구를 분양할 계획에 있고요. 속초시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지원 농장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약 한 800만 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간혹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말 가정 농장을 하면서 주인 의식이 좀 부재해서 비닐이라든가 폐용농 자재를 방치하는 그러한 도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말 가정 농장을 분양한 도시민들에게는 내년도 분양하지 않도록 그러한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도시민들이 깨끗하게 주말 농장을 갖고 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번째입니다. FTA 대비 축산업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4억 2,700만 원을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 사육 기반 및 고급육 생산 지원에 8,100만 원을 투자하고 양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1,000만 원, 양봉 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4,600만 원, 한우 농가 조사료 수확 제조 장비 지원에 1억 2천만 원, 악취 민원 발생 농가 축사 이전에 7천만 원을 편성 지원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축산 농가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축사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양방향을 같이 이끌어가고 아울러가는 그러한 축산업을 경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 방역 상황실 설치를 하고 매일 밤 9시까지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도 1월 30일 날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방역대책본부장을 시장님으로 격상시켜서 전두수 긴급 백신 접종을 하였고 농장별 생석계 도포, 소독약 살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장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매일매일 방역 여부와 소독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 추가로 축협과 협력을 해서 매월 2회 일체 소독을 추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AI 방역을 위해서는 청초, 영랑호, 소야천 등 철새 도로지에 매일 예찰을 하고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된다면은 관광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오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 제고에 누가 없도록 열심히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유기동물 관리는 매년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3,133가구에 4,78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저희들이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한 7천만 원은 유기동물 보호소 사면 정리와 외부 견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확보하지 않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을 미확보 상태이지만 도비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해서 생태 하천 복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상반기 중으로 시설을 좀 보강해서 이전을 하는데 환경보호단체와 애견 인구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옮기고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화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외성체리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500만 원인데 국비가 2억 원, 시비가 2억 원, 자부담이 5,500만 원으로서 외성체리 대목을 저희 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됐는데 K1이라는 대목을 이제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외성체리 재배단지를 3헥타르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조성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는 체리 상품화와 브랜드 개발과 체리 공동 유통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해 나간다면은 체리는 해양성 기후에 아주 매우 적합한 과수로서 새로운 우리 지역의 특화 작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도록 열심히 취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은 새싹삼 특화 시범 육성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건강, 웰빙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1억 원으로 담수 수경 재배 새싹삼과 고형 배지 재배 새싹삼 재배 시설을 지원을 해서 희망 농가에게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생육 상황이라든가 경영비,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소비자의 선호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 평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인 새싹삼 재배적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잡으로 만들어낸다면은 굴뚝이 나지 않는 공장처럼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찰옥수수 칼라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을 금년도 이제 새로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옥수수 하면은 미색, 흑점색 두 가지 색상으로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깨고 요즘 소비자 웰빙과 시각적인 트렌드에 부응하는 칼라 패키지 옥수수 상품화를 만들어서 관광로 변에서 직판을 한다면은 관광객이라든가 지역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개소에 2헥타르를 시범 재배해서 올여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략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춘 찰옥수수는 청색이 되겠고요. 골든 찰옥수수는 황금색이고 초당 옥수는 옐로우색으로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상당히 구매 욕구가 충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좀 생소한 옥수수를 판매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필요하고 시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도시민들에게 시식을 통해서 칼라 옥수수가 관광과 그다음에 기호에도 우수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후 변화 대응 세소득 작목 시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년 그 아열대 작물로 20여 종을 시범 사업을 해왔었습니다. 모링가, 백항과 무화과, 멜론, 피어, 파파야, 칸달로프, 메론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그중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성이 되고 좀 생육이 되는 백향과 무화과, 파파야 등을 저희들이 금년도 새로이 육성되는 좀 확대하는 그런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좀 규모를 확대를 하고 또 겨울철에 어느 정도 그 적응성이 있고 연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얼마까지 온도를 관리해야지만이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상품화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를 해내서 2020년도부터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 질의 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김명길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 시간 10분입니다. 소장님의 그 활기찬 목소리에 저는 그 질의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 농업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로컬 푸드 활성화, 네. 그 안정적 출하 기반. 그 로컬 푸드는 지역에 가까운 데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농작물, 친환경 농작물이죠. 아니요, 친환경 농산물일 수도 있고 아닌 농산물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로컬 푸드로. 예, 지역에서 네. 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예. 그런 거죠. 그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이건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적인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참여 농가가 처음에는 네네. 한 6, 7농가였는데 지금 이제 한 50농가까지 확보가 됐고요. 예. 적어도 저희들이 한 150농가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다 되고요. 예, 소비는 소비가 더 아직까지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활성화돼 상태가 있고. 됩니다. 뭐이 학교 같은 데다가도 다 납품을 그거는 합니까? 이제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학교 급식도 이제 추진을 하고 예. 금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6,4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네. 예. 그 일단 하나로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죠. 네, 농협 하나로마트 내 샵인샵으로 지금 예. 17평방미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제 그 홍보로 구축 사업으로 생산 기반을 뭐 하신다고 노클푸드 생산 기반 구축 생산 기반 예. 구축이라는 1억 것은 4천만 원? 4,300만 원. 여기 예. 뒤쪽에 보면은 예. 연중 생산 기반 구축에 4,300만 원, 사업단 활성화, 사업단이 이제 저기 운영하고 저기 회의를 하고 그것을 어떤 상품을 기획 생산을 해내느냐. 근데 지금 현재 조격공원에서 주말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못 써서 못 하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올해 그 1,000만 원을 거기 잡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아직 네. 시범을 아직 안 해봤고요. 네, 그게 잘 운영이 될까요?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예, 지금 현재 저기 척산 조격공원에 보면은 주말 되면은 상당히 많이 오시고 거기다 문화체육관 생산되는 생산한다고 체육관 신축? 체육관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네. 다만 문제점이 주차장이 문제인데 네.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 도로 고속도로 그 다리 밑에. 예,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만으로는 좀 힘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기 타 부서와 이제 네, 연계를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확신에 차여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첼리죠. 네. 첼리 소비가 많죠. 지금까지 마트에 저희들이 이제 시장 조사한 거 보면은 상당히 젊은 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체리면 체리 종류인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개발을 했는데 예. 그 원래 키세라라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된 그 감이 고염 나오면서 접목을 해서 이렇게 키워야지만 감이 잘 다르듯이 네. 체리도 대목이 있어야지만 대목이 좋은 대목에다가 접목을 해야지 여기 불협화음이 안 일어나고 잘 자라거든요. 그것을 우리 이제 농가에서 그거를 품종 출원까지 해놨습니다. 등록이 돼가지고 요거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선점을 해 나간다면은 네. 어느 시군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화 품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후도 적합합니까? 해양성 기후에 딱 맞습니다. 아, 그래요? 단지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가 심해야지만 당도가 높아지는데 체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게 되면 당도가 좀 높지를 않아요. 온도 일교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체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해양성 기후에 맞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저기 내륙 지방으로 하게 되면 겨울에 월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동해안 지방에는 아주 적합한 품종으로 그래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체리가 부가가치가 높죠. 높습니다. 예. 선호도도 좋고. 네. 예. 그러면 아직 이제 시험 단계니까 네. 아직은 뭐 근데 성공하시리라 예. 믿겠습니다. 반드시 전국에 아주 시범 아주 단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죠. 키우기도 쉽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그 이제 새싹 쌈인데요. 네. 요즘은 이제 쌈 새싹이 이제 웰빙으로 네. 많이 뜨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경 재배를 하시겠다고요. 네. 하나는 이제 수경 재배시고 물에 약액에다 담아서 기르는 것이고 네. 수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골 같은 걸 만들어서 딸기 재배하듯이 예. 거기다가 이제 양액을 주입해줘서 기르는 것이 얻은 것이 성장에 더 좋은지를 저희들이 이제 두 농가에다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얻은 것이 더 빠르고 또 소비자에게 기호가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그거로 이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냉방비도 많이 들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런 그 전기료가 많이 들겠네 시설에서 그 이거는 일반 기온을 딸기보다는- 맞춰줘야 하니까. 이런 일반 딸기보다는 오히려 난방비가 좀 약간 덜 들어갑니다. 요거는.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수경 재배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새싹 쌈이니까 쌈은 이제 한 가지인데, 예. 그 품종은 이제 쌈이 하나인데 인삼이니까요. 그거를 예. 이제 이제 양액에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일반 토경에다 재배할 때는 최소한 3년근 이상이 돼야지 먹는데, 예. 요건 6개월 내지 6개월만 일르면 바로 올라오니까 아주 작은 회전율이 농가로 봤을 때는 요즘 상당히 그 좋습니다. 고급집에 가면은 네, 그 조금씩 나오게 한 1인당 하나? 네, 하나씩 나오는 예, 거. 나오는데. 예. 아, 그거를 우리 지역에서 한다면은 상당히 히트칠 거 그래요? 상품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고부가치네요. 네, 그렇죠. 아주 고부가 조금 시켜서 가치는 넓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우스운 거네요. 우리 이제 강원도가 옥수수잖아요. 네. 찰옥수수잖아요. 네. 거기다 칼라 패키지를 넣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색소라고 아닙니다. 그 저기 색소를 넣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런 반응이 아, 올까봐. 예. 아까 그 저기 뭐야 청춘살은 무슨 색이라 그랬죠? 청색. 청색. 네.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예. 저기 아이들도 네. 그 색깔에 저기 돼서 재밌게 먹거리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것도 지금 시험을 해봤어요. 시험 재배는. 이제 올해 이제 시범 재배 신규 사업으로 놓습니다. 올해 해봐서 네.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해보고 네. 우리 시민들에게도 판매를 해봐서 반응을 좀 보려고 저희들이 4개에서 2헥타르를 올해 시범 처음 재배합니다. 아직은 심어보진 않았나요? 예, 이제 종자만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종자만 신청. 그럼 맛도 아직 못 봤겠네요. 예, 못 봤습니다. 어떤 맛인지 네. 정말 찰옥수와 같은 그런 맛인지. 네. 그렇군요.
그래요. 신규 사업에 우리 소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확신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런 농작물이 신규로 자꾸 대체를 한다면 농업인들이 좀 고소득을 얻으면서 잘 사는 날이 오겠습니다. 네, 수확이 되면 먼저 시식을 해보도록 저희들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10분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은 농업 육성을 위해서 현장에서 바쁘게 농민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아드님 입학을 하신 또 성함을 밝히지 않겠지만 주무관님도 축하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속초를 위해서 많이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쪽에 보니까 그 노동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서 임대 농기계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2개수의 7중에 이제 24대인데요. 여기 24대 중에 지금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예. 향후 계획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3단계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산이 2억 1,8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소형 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관리기, 그다음에 비닐 피복기라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하거나 관리기에 부착해서 비닐을 씌울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방제기, 소형 농기계 위주, 네. 아마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농가의 이제 수요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수요 구입을 조사를 해서 네, 예. 수요 조사 그러니까 이제 확정은 안 된 거고 24대를 구입 전에 네. 이제 수요 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예. 거기 이제 어디 많이 이제 고루 분포가 될지 어디 좀 한쪽으로 좀 치우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임대 장소는 저희들이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기계를 네네. 갖다 놓을 겁니다. 우리 대포동 실험 실스포에 거기다 몇 개 갖다 놓고 예.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점이 있습니다. 예. 거기다도 갖다 놓고 그래서 노학동이라든가 장천분들은 가까운 데 가서 이제 갖고 가고 대포동 지역은 네. 저기 우리 실스포에 와서 임대해 가도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쌈치달기 그 블루베리 관련해서 7쪽을 좀 잠깐 네. 봐주시고요. 지금 저기 우리 새싹을 이제 체리하고 새싹을 특화하시겠다 그랬는데 네. 장시간 뭐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성 체리죠 이게. 예, 마지막 그렇습니다.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전국에서 우수 시범단지를 조성을 반드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반드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품종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기세라에다가 일반 체리를 접목했을 경우에는 예. 밑에는 위에 거는 5년 되면 굵어지는데 밑에 게 같이 따라 커주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 자체 연구 사업으로 농가 협력을 해가지고 4년간 저희들이 해봤는데 예. 같이 이게 비대가 돼갑니다. 그래서 예.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네. 그러한 기술을 자체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종자원의 품종 출원도 했기 때문에 네. 어디도 그런 기술을 따라올 갖고 수가 있는 데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하시지 마시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책임을 져야죠, 저희들이요. 기술센터에서 책임지실 거예요? 소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함께 제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기 열심히 하시니까 네, 저기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 뭐 농담을 잠깐 섞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잘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잠깐 농담을 잠깐 섞었습니다. 네. 예. 여기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이 페이지는 보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설명 다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환경 농업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 FTA와 관련해서 지금 세계 이 무역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우리 농업과 관련돼서도 네,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공급과 수요가 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급식과 관련된 급식 전문 전담팀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없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도 급식 지원계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앞으로의 뭐 계획에 대해서 뭐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고 참 전적으로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급식을 지원하는 팀이 우리 시청으로만 따진다면은 주민생활지원실과 우리는 이제 올해 작년도에 처음 이제 시도를 했고 두 군데로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농가를 본다면은 그 시민을 입장을 본다면은 한 군데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봤을 때 그래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전담 조직도 물론 필요하겠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네. 그 농민들을 또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네. 우리 지자체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견 유기 동물과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려견들이 지금 많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 외부의 뭐 견사도 지금 계속 뭐 증축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현장에 본의원도 가보니까 네. 비좁고 네. 그렇다고 뭐 층을 또 계속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대안으로 이전 계획을 또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 그렇습니다. 지역 인근의 주민들의 또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네. 앞으로 좀 대책은 없으신가요? 강원도에서도 이제 대단히 사업이 이제 있긴 네, 있는데 그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강릉에서도 이제 10억짜리 사업을 예. 얼마 전에 갖고 갔다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대단위 사업보다는 좀 중소형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좀 배정을 해서 참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과 그다음에 배분으로 분뇨에 의해서 냄새 나는 그런 시설을 정화시키고 뭐 그런 시설을 좀 첨단으로 저희들이 일단 거기 있는 시설을 거기다가 한다면은 참 환경 문제도 좀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그러한 참 불편함도 해결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 생태보건지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도 참 도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본다면은 한 3개 시군만 그런 시설을 설치해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그런 걸 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 해결하는데 저희들도 긴급하게 좀 협력을 하고 또 도가 안 되면 중앙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정말로 애견 인구와 또 시민들이 같이 그 냄새 안 나고 또 애견인들은 좋아하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물 애호가들뿐 아니고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해서 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쌍한 짐승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됐던 케어의 어떤 단체 모 대표가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계속 지금 반려견이 들어오다 보면 반려견은 안락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계속 뭐 논의가 진행은 한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안락사를 하고 싶은 아마 지자체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협소함 네. 그리고 반려견 중에도 좀 난폭하고 예. 이런 반려견들이 있어요. 예. 자기 그 같은 우리라 그러나요? 반려견사 안에 있는 그 같은 급의 그 동물도 뜯어먹는 걸 좀 제가 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이제 안락사에 가장 뭐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고 전염병도 또 문제가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또 반려견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또 좀 어려움도 있으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반려견사 그 옆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예. 그분들의 사실 그 소음이라든가 이 환경적인 문제도 사실 좀 같이 좀 두루두루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현장에 가보면서
반려견도 제가 봤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그 어려움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좀 참고를 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농산물과 관련돼서도 지금 급식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좀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선희 의원님 10분 발의 질의하시겠습니다.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항상 그 선진 농협을 구현하고 또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또 복지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많이 애쓰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신선희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호 의원님 10분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6시 44분이네요. 아, 네. 퇴근 시간도 지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작지만 강한 농협, 꿈이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소장님. 소장님. 네. 조금 더 이제 사업들을 더 시책을 발굴하셔서 네, 그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 조직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료에는 없는데요. 네, 그 제가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조직 개편이 또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고 이제 규칙 개정 사항이니까 이제 곧 시행이 될 텐데 농업 기반 조성계가 이제 기술센터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나요? 저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우리 건설 도시가에서 도시균형 개발 담당계에서 했던 그 농업 기반 조성 업무가 일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네, 그 농업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 농업 기반 시설 쪽 업무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도 혼선이 있었고 네, 또 농업인들이 사실 상당히 불편했던 게 그런 민원들도 좀 많았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토목직 직원도 같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아직 것이라고. 내일부터인데 아직 그게 정보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직 발령이 안 난 상황이기 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존의 도시균형개발계에서 하고 있던 업무 중에서 농업 기반 시설 조성 업무, 네, 농로 합포장 사업 업무, 네. 소하천 정비 업무, 소하천이 아니고 농수로. 수리 시설물, 아, 예, 예, 수리 시설. 네. 서수지 관정 네, 뭐 예. 이런 업무가 오겠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개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좀 반가운 일이고요. 네, 그 새로운 업무가 이제 오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조율하셔가지고 직원분들 혼선 없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 인구의 3. 몇 프로 되는 3.2%로 3.2% 되는 농업인들도 이 내용을 잘 아시고 네, 적극 홍보하셔서 네. 또 건설가 가시 않게 잘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정호 의원님 역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10분. 네, 마지막이에요. 네, 제가 아무래도 오늘 이제 7시 안에는 끝나야지 되겠죠. 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강소농 문제 이런 말들을 쓰듯이 그 마을 단위의 이제 특화 상품들도 개발하시고 있고 또 그 농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지난번 저희가 장천마을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렸을 때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고령화되어서 네. 그 장에 대한 상황들을 좀 지속해 내가기가 참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지만 상도문의 떡마을 이렇게는 해놨지만 떡을 살 수 있는 데가 없죠. 예, 그래서 과감하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가다 보면 그런 식의 그 도로변에 이제 부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 저쪽 척산마을 그 순두부촌에도 보면 또 거기도 또 떡하고 뭐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조차도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저희가 하면 떡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래서 가면 그냥 지금으로서는 전혀 운영되어지지 않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려고 했었고 그러려고 역량을 좀 모으기도 했었지만 지금 더 이상 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가 되어 있는 마을의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내야지 네. 새로운 것들을 좀 창출해내기에 오히려는 없어야지 시작이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소장님의 상당한 그 뭐라 그랬죠, 이렇게 용기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도전 의식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기후 변화 대응 장목 뭐 시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너무 생소한 네. 저희 지역에 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저쪽 아마도 부산 제주도에서 뭔가를 해낸다 해도 아직은 저희 모든 한국인들에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그 열대성의 부분이 한창 그래도 위에 올라와 있는 저희 이제 속초의 부분에서 지금 좀 시범 작업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게 어떻게 좀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올해 이제 전에는 20개를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 네. 우리 속초 지역에 맞는 장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향과 네. 무화과, 예. 파파야. 네.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나무도 잘 자라고 아, 그런가요? 겨울철에 조금만 가온만 하게 되면은 이거 파파야 같은 경우에는 야자수 같은 데서 이제 열매가 크게 달리거든요. 네. 실내 조경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봤어요. 그래서 열매보다는 사무실 같은 데라든가 가정에 하나씩 갖다 놓는다면은 조경의 진짜 부분으로 네, 그거 네. 상당히 괜찮은 걸로. 그러면 이제 판단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자라도 당도가 이제 열대의 상황은 당도가 낮은 게 이제 문제이고 그런데 파파야 같은 경우에 오히려는 이제 조경의 부분으로 네. 과실보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이제 특색들을 좀 해 나가셨으면 네. 하여간에 그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건 좋지만 너무 대중적이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 팔로의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9페이지에는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추경에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난번 2019년 이제 그 예결산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 그때 마다마다 그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다 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말 장터 너무 좋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매번 이제 그 조격공원이라는 데를 벗어나서 더 이상 사고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과연 정말 속초에 있는 그 농민들의 부분들을 활성화해낼 수 있는 장터일까라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이 좀 다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삭감했던 그 이유에 대한 부분 전혀 없이 다시 또 그냥 예산이 없어서 다시 그랬던 것처럼 고스란히 올린다는 것들은 서로 그 의회에서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참 의미 없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도 이제 그 질문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기 로컬 푸드 뭐 주말 장터만 치면 정말 너무 많은 지역에 쫙 장터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지역 주민들 가까이로 크게끔 또 되어 있는지 오히려는 하나로마트 같은 상황에 자꾸 하나로마트를 이제 뭐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아예 그 한창의 시절에 그러니까 농산물이 한창 출하될 시절에는 오히려 그 야외에 네. 지금 보면 뭐 침구도 팔고 있고 이런 데들이 있죠. 아예 그런 방식으로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뭔가를 개척해내는 게 중요하지. 이미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조교공원 안에 그냥 준비되었던 것에 그냥 가주는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지금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이 지역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맞춤 농업의 최선인 거고 지금 교육 청소년과를 통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되는 게 38억 9천이에요. 그 40억에 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매칭해 나갈 것인가는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부분도 지금 도의회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심을 해나가는 것 같고 저희도 이런 부분들의 선례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를 정말 좀 고민을 잘해서 이것 정도를 못 채워줄 것인가. 이 작은 지역의 작은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교육 청소년과가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그 센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잘 서로 연계하고 좀 함께 좀 협업을 네. 협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 네네. 협업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또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고 질의를 짧게 해주셔서 다 끝나신 것 같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나요? 하여튼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예. 지역사회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8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